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지난 44년간의 코스피 데이터를 보면요. 네. 월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이 11월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자, 지금 미국 대선이 있던 해의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확인이 또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크게 올랐으니까 약간 좀 쉬어감도 필요하겠고요. 일단 미 대선의 결과를 확인해보자는 심리가 짙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전체 흐름은 다소 잠잠한 편이긴 합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는 일단은 힘이 없습니다. 오늘 낙폭을 2%대까지 키웠다가 현재는 조금 줄여가면서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아쉽게도 수급이 조금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뒤로 가면서 조금씩 코스피의 낙폭은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연속성을 좀 보여주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중간중간 빨간불을 켜긴 했었거든요. 네. 현재 구간에서도 보합권 수준 유지되고 있고요. 오후장에 기대감을 높여봐도 되는 건지 저희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낙폭 거의 다 줄여냈고요. 네. 코스닥도 힘을 조금씩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역시 미국 대선이죠. 해리스와 트럼프 수혜주들 네. 보이고요. 중국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이라든지 전고체와 관련해서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의 큰 폭의 상승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참 분주합니다. 맞습니다. 뭔가 시장의 변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네. 랭킹 순위에서 종목 진단 받아가시죠. 네, 오늘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01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 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 질문 받고 있고요. 전화 참여가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이 바로 튀어나오고 네. 있는데요. 좋아요.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의 어떤 변화 움직임을 예상하신 게 아닌가, 네. 감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이루님 처음 뵀는데요. 어허. 우리 기술이고요. 레몬님의 SM, 바카스님의 TIS? TIS는 어떤 종목이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너바나님까지 SKI 테크놀로지 갖고 계시는데 실적 실망감이죠. 오늘 급락하더라고요. CIS라고 네. 전고체 그쵸. 관련주.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전고체 관련주 거기서 오늘 CIS가 확연하게 뒷심을 맞아요. 점점 붙여가고 있더라고요. 이러다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는데 그래요. 바카스님의 CIS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곧 SM 실적 발표합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엔터주들. 엔터 관련된 종목들 좋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전선아님 오셨거든요. 반가워요. 텐션 부자님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져야 네. 저희가 텐션을 제대로 좀 이렇게 올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눈치를 좀 봤어요. 맞아요. 저희도 애써 밝게 진행하려고 했지만 막 올라가려고 하면은 시장이 우리를 짓눌렀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기분 좋게 텐션을 올려보려고 해도 네. 찢는 마음이 우리가 우울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고스란히 텐션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는 확실히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래요. 게다가 오늘도 지금 저는 좋은 게 네. 오전에 살짝 불안감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주춤거리지 않았고 맞아요. 그리고 조금씩 줄여가는 분위기.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오후장에 아마도 코스피도 상승으로 돌려주고 네. 코스닥은 훨씬 더 또 힘을 보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3000고님 오셨는데요. 3000까지 빨리 와가지고 코스피 3000고님 닉네임 바꾸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4,000구로. 4,000고. 네. 4,000고, 5,000고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다만님 오셨고요. 지안님도 이제 먹구름은 거쳤으니 앞으로는 맑은 날도 흐린 날도 있겠지요. 아이고. 흐린 날은 당분간 없기를 그러게요. 바랍니다. 맑은 날만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강성님까지 인사를 한번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키쇼 주제 키워드 잡아주시죠. 어떤 걸까요?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오늘이 11월 5일이죠. 매년 11월 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래요. 네.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거기다가 이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이 관련 법에 따라 정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네. 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10인 이하 정도로 인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사업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
소상공인, 이 사장님들의 한을 담은 설문조사 한 가지를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한이 담겨 있을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랭킹 띄워주세요. 최악의 알바생이에요. 그 5인 이하의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분명히 아르바이트생분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용당했을 때 우리 사장님들의 갑질에 대한 의견은 많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맞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울분을 토할 때가 별로 없었잖아요. 자,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서 여러분, 이 사장님의 입장에서 나는 이런 알바생들 정말 힘들더라 하는 그 설문조사를 가져왔어요. 지금 채팅창에 창행, 윤행도 알바 해보셨나요? 라고 얘기를 강성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는 정말 많이 해봤죠. 근데 저도 좀 찔리는 게 저는 카페 알바를 대학교 1학년 때 했었는데 제가 행동이 좀 느리고 굼뜨잖아요. 그리고 해맑죠. 네. 뭔가 실수해도 사장님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웃으니까 뭐라고는 못하는데 항상 제 뒤에서 답답하다, 답답해 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얘기를 정확히 실천해 주셨군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중학교 때부터 택배 상하차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고용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했어요. 저희 때는 시대가 완전히 옛날도 아닌데 그랬습니다. 근데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열심히 했고 그때는 그래도 체력도 좋고 하니까 몸 쓰는 걸 많이 좀 좋아했어요. 저는 반대로 카페나 아니면 저는 그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해봤고 레스토랑에서도 알바를 해봤지만 패스트푸드나 레스토랑 상대적으로 택배 상하차에 비하면 훨씬 쉬워 보이잖아요. 저는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점이 더 뭔가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냥 몸 쓰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게 커서도 택배 상하차라든지 아니면 공장 들어가서 이렇게 썰거나 나르거나 몸 움직이는 걸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서비스직 말고 그냥 몸을 움직이는. 저는 그게 딱 적성에 맞더라고요. 서비스직은 막 정신이 피곤해서 제가 약간 수명이 줄어드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기숙님께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쟁이 행동이 느리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행동이 진짜 좀 굼뜹니다. 말은 빠르고? 네, 말은 빠르고 행동은 굼뜨.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항목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계시는 게 완두콩님은요 그냥 다 최악이래요. 배따라기님은 근태가 1위다. 지금 사장님이시군요, 배따라기님. 3명인데 안 나오면 화나요. 그래요. 아니, 진짜 미치겠어요. 저거 근태 엉망인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약간 굉장히 어릴 때 사람들이 철없는 경우들 많잖아요. 무책임하게 예를 들어 어릴 때 전날에 술 마시고 그냥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조퇴를 금방 하거나 수시로 하거나 아니면 수시로 지각하거나 무단 결근을 하거나 근태 있고요. 그리고 저것도 요즘에 맞죠. 스마트폰만 주구장창. 지금 고조사토리님께서 스마트폰 다 부숴버리고 싶음. 정말 이제 심지어 굼뜨면 궁둥이를 빵 차버리고 싶대요. 행동이 느리고 굼뜨면. 저 하나하나가 다 화가 많이 나는 항목인가 봐요. 게다가 저런 것도 있죠.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그리고 일일이 다 지적해만 일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저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이미 다 알려줬는데 굳이 얘기 안 하면 매뉴얼을 또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냥 딴짓하고 있다가 너 이거 왜 안 해? 할게요.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너 이거 왜 안 하고 있었어? 아니, 진짜 몸이 안 좋아서요. 변명과 핑계만. 사장님이셨어요? 오늘 저기 가족이 아파가지고요. 보통 거짓말이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보통 거짓말이죠. 근데 저는 사장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걸까요? 근데 같이 근무했던 친구들 중에 저런 친구들이 있으면 맞아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힘들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분노가 치솟는가 했더니 제가 온갖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지만 항상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 골치 아픈 친구들이 다 있었어. 저희 피디님께서도 행동 느리고 말만 빠르면 최악이네. 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또 나름대로
변명을 하자면 네. 전 열심히는 늘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웃으면서 열심히는 하니까 뭐라고는 못하는 거죠. 그럼 다행이죠. 자, 여기서 더 화나기 전에 네. 우리 일단은 이 투표창을 좀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지금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도와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볼 텐데요.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간단히만 좀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최악의 알바생들 유형이 있는데요.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최악의 알바생 어떤 유형인 것 같아요? 이거 복합적인 것 같은데요. 늦게 와서 근태 엉망이면서 와서 스마트폰만 하다가 이거 해라 시키니까 행동이 느리고 굼떠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 변명하고 핑계만 대는 그런 알바생들이 있잖아요. 그쵸. 한 PTSD 번에 올 것 다 하죠, 같아요. 한 번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다 합쳐진 알바생들이 있어서 네. 그런 알바생들이 최악이겠죠. 알겠습니다. 아, 듣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공감이 다 되네요. 다 갖고 있는 네. 알바생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재필 전문가께서 우문연답을 내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현명하신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 이거 아까 채팅창에도 나왔던 종목이네요. 레몬님이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SM 보겠습니다. 엔터주 어제부터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터주가 사실 1년 넘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죠. 네. 자, 엔터주 SM인데요. 82,500원 15%입니다. 오래 물려 있었어요. 반등 중인데 비중을 줄여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네요. 아, 이 종목에서 아마 지긋지긋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비중 줄이고 나오고 싶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SM입니다. 아, 이거 지긋지긋하셨던 모양인데요. 비중을 줄일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엔터주들이 조금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체를 봐도 연속성 있게 막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SM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42평선 근처에 지금 장중에 살짝 돌파를 했는데요. 자, 여기가 보시게 되면 이 전에 있었던 자리, 여기 보면 한참 옆으로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나오죠. 자, 지금 현재 구간이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장중에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 동시에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량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자, 일단은 요거는 그렇게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안 되죠, 지금.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오후장의 움직임들, 지금 거래량 자체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저 어제 43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23만 주 정도니까 괜찮은 상황이니까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오늘 돌파하고 나면 내일도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한 85,000원대 정도 수준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매물대로 들어왔어요. 매물대로 들어와서 이거를 강하게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올랐다가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어디 242평선이나 이런 데서 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85,000원 정도 근처까지 간다라면 그때는 일단 한번 끊어 주시고요. 자, 아래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72,000원대, 73,000원대 정도, 그 정도는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매수하신 지도 꽤 좀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85,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한번 끊어주시고요. 자, 비중이 15%시면 추가 매수는 안 되겠네요. 그냥 일단 보유만 하시고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73,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지지받는다라고 보시고 일단 차분하게 여기 한번 먼저 조정을 받고 움직이면 뚫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일단 보유해 보시고
바로 85,000원까지 가면 예, 그때는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긴 관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SM 살펴드렸습니다. 빨리 비중 줄이고 나오고 싶다 이런 의지가 많이 보였던 분인데 일단은요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기다려보고 나서 빠져나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레몬님의 SM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 분위기에 저희 네. 창호 앵커를 좀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뭔가 똘똘해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군대 갔을 때도 처음에 네. 저희 선임들이 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았어요. 야 이번에 에이스 들어왔다 하는데 일 시키면 뭔가 잘 못하니까. 생각보다 못했어요? 제가 그 이해를 되게 충분히 해야만 천천히 숙달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뭘 못하니까 행동이 빠르질 않아요. 되게 빠르지 못해서 실망을 좀 했던,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뒷심을 발휘했었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 업무 체력적인 거 좋아하고 머리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거를 처음에 하기 좀 싫어해요. 저는 서빙도 싫어했고 그런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잘 웃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 만나서 잘 웃으니까 서비스직을 좀 여러 번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서비스직 채용이 되면 금방 잘리고 금방 잘리고 잘렸어요? 네, 늘 잘렸어요. 이제 신나네. 그만 나와도 좋을 것 같다고. 잘리면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네. 자, 그래요. 상담을 받아 딱이래요. 지금 약간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딱 좋네요. 좋네요. 천직을 천직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요. 돌고 돌아 이렇게 천직인 거죠. 자, 레몬님 상담 감사합니다.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아주 좋고요. 삼성 SDI 인디아님의 종목 진단 신청도 들어와 있는데요. 많이 종목 진단 바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담원 이윤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스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도 좋습니다. 정보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아까 TIS가 아니라 CIS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030원에 비중은 10%. 이제 단가까지 왔는데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님 본전이라도 팔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죠. 탄력 계속해서 붙여나가면서 현재 구간에도 20%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갖다 매볼 때 많은 곳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봐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고점 부분을 생각해보면 좀만 더 볼까? 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더 들고 갈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은 CIS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오늘 한 24% 정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요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242평선 이거를 오늘 이 위에서 마감이 되느냐 아니면 이 아래에서 마감이 되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 자, 근데 위쪽으로도 지금 좀 막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고점이 12,000원 정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일단 조금은 좀 보유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 아침에 좀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자, 요게 오늘 이 가격 여기 보면 분차트상에서는 여기가 240원 정도네요. 그 가격은 꼭 지켜줘야 되는 가격인데, 일단 지금 그 아래쪽으로는 좀 많이 남았죠. 그리고 윗꼬리를 안 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거래를 시키거나 그러지 말고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좀 상한가를 말아 넣어야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종목인데, 자, 요거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세요. 그리고 1,200원이라는 가격대, 그 가격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보면 상한가가 11,580원이네요. 일단 상한가를 만약에 상한가로 끝나게 된다라면 내일 정도에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위에서는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는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CIS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 중에서도
뭐 실적 같은 것들 형편없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CI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좀 크게 보면 8월 달하고 이때 10월 달에 쌍바닥을 기록한 그런 모습이니까 일단은 박스권 정도로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오늘 아마 좀 강하게 끝난다라면 12,000원 이상에서도 매도가 가능하실 겁니다. 조금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 막 이렇게 급하게 좀 급등을 해서 그런데 뭐 조금은 그냥 차분하게 좀 조정을 받더라도 조금 기다릴 수 있는데 그겁니다. 지금 왜 이게 불안하냐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높아서 불안한 거예요. 자, 주가가 만약에 밑에 있을 때 매수를 했다라면 그냥 느긋하게 지켜볼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음부터는 쫓아서 매수하셨다가 지금 마음고생 상당히 심하셨을 텐데 다음부터 좀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조금 두고 보는 전략, 지켜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12,000원대 이상 정도 그쯤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 종목 12,000 윗단까지 좀 들고 가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홀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 이슈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잘 잊히지 않네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알바생이었을 때 당시 네. 그리고 사장이 됐을 이 당시 다 최악의 알바생들에 대한 그 나쁜 경험들이 다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막 분개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5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특집입니다. 사장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네. 최악의 알바생을 가려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뭐 많으면 한두 명이 상관없지만 5명, 10명도 안 되는데 그렇죠. 한두 명이 말썽이면 진짜 미치거든요. 자, 5위입니다. 어떤 알바생인가요? 변명과 핑계가 많은 알바생 최악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왜? 저희 집에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지하철을 윤지야! 잘못 타가지고 밖에서 부르고 있어. 윤지야 빨리 와. 말 안 했어. 그래요. 우리가 참 저도 네. 반성을 합니다. 여기서 가끔 한번 집에 핑계를 댄 적이 있어요. 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핑계를 대면 안 되는 핑계인데 철없을 때 그래요. 저는 심지어 그런 핑계 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이 시골인데 네. 그 부모님이 지금 요즘에 힘드셔서 농사를 도와드리고 와야 된다. 거짓말 치고 학교도 빠지고 알바도 빠져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백을 좀 합니다. 변명과 핑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핑계 대릴 사람은 그게 안 들킬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요. 그렇죠. 사장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보여요. 옆에서 봤을 때도 저거 그냥 뭐 변명하고 핑계 거짓말하고 있네?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조사토로님이 네. 진짜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진짜 화나네요. 죄송합니다. 혈압이라고. 네, 그럼 저는 빨리 요거 네. 5위 한번 알려드렸으니까 실시간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관심 종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네코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다 또 보면 핑계가 다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유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당일 누적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 하루 동안 누적해서 검색된 종목들 10위권까지 보시면 딱 한 종목 빼고 다 상승을 나타내고 있네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만이 하락세 1%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원을 계속 두드리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요. 또 힘이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57,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제는 같이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부담도 있다라고 증권사에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6일 ARM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에 호재가 또 나왔죠. 바로 어제 2024 SKAI 서밋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6세대 출시를 6개월 앞당겨달라고 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강력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이틀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는 0.41%의 상승으로 19만 4,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DS 단석이 23%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나온 이슈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 쪽에 1조 원 규모의 지속 가능 항공유 소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여기에 또 이 HVO 설비 투자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HVO가 오일 정제 플랜트라고 하는데요. 폐식용유와 판부산물 등 동식물성 원료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오일 정제 플랜트 HVO라고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HVO 전처리 시설을 갖춘 곳은 아직 DS 단석이 유일하다고 하고요. 또 오늘 나온 소식은 자회사 합병 추진 소식이 있었는데요. 특히 적자를 내고 있는 DS 첨단 소재가 합병 추진되면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CIS가 24%까지 급등하면서 11,100원 선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월봉 기준으로 보시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2021년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배터리주들보다 고점을 좀 빨리 확인한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 기업과 전고체 고체 전해질 소재 개발 공급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미 시장에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소재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런 소재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네요. 레몽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4%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경영권 분쟁이 이정재 배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전 거래일의 상한가 오늘 추가 상승까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리튬주의 강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오늘 장에 26%까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산화 리튬 생산 판매를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바로 금산 공장을 인수해서 가동했기 때문입니다. 뒤를 이어서 네이처셀 올라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검색되고 크게 올라오는 종목인데 오늘은 어제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받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하진 않고요. 0.7%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여행주의 강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행 쪽에 수요 기대감 중국 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 참 좋은 여행이 장중에 29.98% 상한가 이틀 연속 들어갔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6% 정도의 상승이고요. 나란히 어제 또 상한가로 마감됐었던 노랑풍선 볼게요. 이 종목은 하락 반전하면서 추가 상승 시도 끝에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세 전환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장 12%까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유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가는 90만 원 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준 이후에 120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루미르입니다. 17%까지 이 종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료가 한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 협력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개발한 태양 코로나 관측 장비 코덱스가 우주로 향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기술력을 합친 장비 발사에 따른 재료 호재로 반응하면서 루미르 같은 우주 항공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 항공우주도 좀 보도록 할까요? 주가 이 종목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루미르가 강하네요. 뒤를 이어서 금양 그린파워가 16%,
그리고 오늘 뭐 SK 이터닉스 같은 이 두 종목이 해리스 트레이딩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금양 그린파워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쪽에서 전기 사업, 신재생 에너지의 전기 관련한 것을 하고 있는 사업을 합니다. 금양 그린파워가 12,28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노랑풍선 오늘장의 하락 반전, 코인테크 현재 이 시각에 2%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장비 턴키 납품을 개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특히 어떤 장비냐 하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 관련한 장비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휴마스가 1% 플러스, 디어유가 13%까지 강세를 띠면서 오늘장 크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텐센트와 내년 본토에서 텐센트 뮤직과 함께 본격적인 협업으로 구독자와 실적 상승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디어유가 중국 텐센트 뮤직과 함께 디어유 버블 서비스를 중국에서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EV 첨단 소재가 14%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 종목 그리고 리튬 포어스 등등 리튬 관련주의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신송홀딩스가 6%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될 거라는 소식이 오늘 나왔는데요. 이 등재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간장과 된장 등을 만드는 우리나라 장 관련주 신송홀딩스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소폭의 하락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18만 원 선, 유한양행이 2%까지 하락하면서 13만 7,100원, 14만 원 선에 대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리튬 포어스는 23%까지 현재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질문을 좀 고민해봤는데요. 전고체 관련주 오늘 부각받고 있는 두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업은 배터리의 자동화 장비 그리고 또 건식 공정 장비로 수주가 많이 쌓여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코인테크, CIS 각각 이 종목 오늘 전고체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존 전고체 하면 떠오르는 종목 말고 확산이 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이 두 종목 가운데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대감들 올 초부터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 두 종목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와 CIS, 어제와 오늘을 장식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자, 그럼 전문가님,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느 쪽의 소리를 좀 들어주실까요? 이걸 쫓아가시게요. 저는 이런 종목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쪽에는 접근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는 어제 상한가를 쳤죠. 그리고 CIS의 경우에는 오늘 한 23% 정도 급등한 상황이고요. 자, 지금 두 종목 다 마찬가지로 그 전고체 관련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굳이 여기서 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물론 저는 둘 다 안 합니다. 둘 다 안 하지만 둘 중 하나 굳이 선택해야 된다라면 CIS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CIS가 좀 그 시가총액도 좀 더 커요. 그리고 저 이익 나는 흑자 규모도 좀 더 큰 상황이고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 위로 11%나 올라왔다가 지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을 찍고 밀리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CIS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첫 양봉을 강하게 뽑는 거니까요. 그래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르라면 CIS를 고르겠지만 저는 매매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두 종목 코인테크와 CIS 중에 고르라면 고를 수는 있겠지만 둘 다 지금 한다. 딱히 하고 싶지는 않다는 네. 의견을 들어봤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유튜브 좀 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샤넬 구띠님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요. 네. 배따라기님께서 조금 전에 알바 관련된 이야기 최고 앵커가 직접 죄를 얘기해주셨잖아요. 삼으라.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한 15년, 네. 20년은 됐으니까요. 이제 조금씩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항상 사람이
옛날에 거짓말하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선 그 사죄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반성해야죠. 네. 자, 그리고 무훈님 에코프로 BM 보내주셨고요. 아. 기다리기도 지치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안장구님 경제 여신을 불러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미라네코에 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알파님? 뭐예요? 인스코비. 아이고, 비중이 50%인데요? 50%. 얼마 전에 인스코비가 좀 급등이 나왔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마감 시황 중계할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네. 같거든요. 이 종목 비중이 굉장히 많네요. 자, 서다케님, 그래요.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물론 이거 비교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 알파님은 인스코비 진짜 이거 절박하신가 봐요. 2번 연속 보내주셨습니다. 자, 싸늘 굿띠님, 알바 봐요. 스트레스를 네. 많이 받고 계시네요. 알바가 요즘 왕이요 하면서 에휴, 한숨이 절로 나오나 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장님들의 사연을 보고 있는데요. 종목 진단을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볼까요? 유튜브 곽보영님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AP 시스템인데요. 매수 가격 17,300원입니다. 비중 보면요 15%입니다. 오늘 매도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하고 계신데요. 자, AP 시스템 매수가가 17,300원이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지금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을 네. 것 같거든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내려왔고요. 얼마 전에 5월에 났던 고점이 거의 4만 원 부근이었습니다. 거기서 반토막이 좀 더 났다가 아직도 바닥권. 그러다가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 하다가 네. 오늘 좀 오른 김에 나와야지 이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실은 아닙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자, AP 시스템을 이럴 때 계속 밀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AP 시스템입니다. 정말 낮은 가격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답답하셨나 보죠? 오늘 오른 김에 파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이 제 성향하고 비슷한 그런 투자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싸게 밑에서 잡아야 수익이 나도 좀 크게 날 수 있고 또 불안하지가 않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형태로만 투자를 하신다라면 크게 앞으로도 투자하시면서 계속 성공 투자를 하시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AP 시스템이 이렇게 빠졌네요. 고점에서 36,000원에서 거의 이거도 반토막 났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이 OLED 장비 같은 경우는 TV에서 OLED입니다. 오늘도 다 빨간색 나와서 OLED. 그래서 올레드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격세지감인 것 같습니다. 이 AP 시스템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몰레드, AMOLED 쪽이 매출 한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가 한 15% 정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이 또 매출에 좀 극히 낮은 7% 정도 그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OLED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향후에 움직이려면 탄력 있게 움직이려면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나아지는 듯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반도체 장비 쪽에서 조금 향후에는 커나갈 자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일단은 이게 단기간에 보면 여기서 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거나 그러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 22평선하고 62평선이 전부 다 아래로 이렇게 향하고 있죠. 자, 이걸 돌릴 시간이 필요해요. 돌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오늘 62평선 아래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주가는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더라도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도 잘 찍혀 나오는 기업이에요. 자, 이 AP 시스템이 시가총액이 지금 2,80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영업이익도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500억은 훨씬 넘어요. 그럼 주가 자체는 지금 굉장히 싼 구간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되고, 여기 지금 잠깐 보니까
PBR이 1배 아래예요. 야, 이게 AP 시스템이 PBR 1배 아래로 내려왔구나 하고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비싼 구간이 아닙니다. 비싼 구간이 아니니까 이 기술적으로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한 진통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향후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는데 좀 기다리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만 원 이상 정도는 한번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차분하게 기다리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지금 뭐 너무 많이 주가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네요. 2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팅창에 보니까 절파고TV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 네. 아스트라이님께서는 알바 관련된 이야기, 바이주님께서는 상담 올려주시고요. 고고씨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부분은 또 시장 너무 아쉽죠. 관련된 얘기죠. 아니, 끝에 좀 더 올려주길 바랬는데 지금 네. 코스닥도 코스피도 조금씩 밀려나는 그러게요. 분위기여서 코스닥이 특히 하락으로 좀 돌아섰나요?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다시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우왕 포스코님까지 인사 나눠보고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한 종목 네.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루님의 종목 살펴드릴 텐데요. 우리기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5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고 본전에 온다면 바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3,000원까지 이 종목을 들고 가도 되는 건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체코 원전 계약이 일시 보류가 됐다라는 내용이 그 전에 좀 나오게 되면서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그 SMR 관련된 협력을 공고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슈도 가져가고 있고 부정적인 이슈도 같이 동반해서 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지금 3,000원까지 기다려봐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자, 3,000원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오늘 원전 관련해갖고 또 그런 재료도 하나 있었죠. 현대건설에서 불가리아 원전에 대해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화학재가 막 이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제대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원전 관련해갖고는 향후에도 계속해갖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AI 때문에 전력이 워낙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는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또 한번 튀어나오고 또 잠잠해질만 하면 또 한번 튀어나오고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박스권 하단은 이쯤이죠. 그리고 3,000원까지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에서 걸리는 자리들이 있죠. 보시면 요 3,000원, 2,500원 이상에서는 항상 여기서 넘어갔다가 밀리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박스권 하단부에 좀 더 가까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며칠 전에 전저점 근처에서 또 지지를 받은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아래보다는 위로 좀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3,000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한 2,500원 정도, 근처 정도, 2,500원 이상 정도 그쯤 되게 되면 거기서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우리기술 살펴봤습니다. 3,000원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은 건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3,000원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오늘의 주제 소상공인의 날 특집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의 애환 한을 담아서 네. 최악의 알바생이 어떤 유형이가 꼽아보고 있거든요. 자, 5위가 바로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본인을 이해해주기만을 바라요.
그렇습니다. 어디 당하셨어요? 저는 사실 5위 저게 한 1, 2위 될 줄 알았는데 5위라서 저는 놀랐던 사람이에요. 변명키 핑계가 많으면 저는 싫더라고요. 자, 5위가 저렇게 됐고요.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어떤 알바생인가요? 행동이 느리고 굼두. 이 자리에서 저를 채용해 주셨던 사장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저는 왜 한 거죠, 갑자기? 그래요. 네. 예전이니까요. 지금은 빠릿빠릿하잖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다닌다고요. 멀리서부터 오는 소리가 들리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멀리서 촥촥촥촥촥 이런 발소리가 들리면 이윤지? 맞아요. 무조건입니다. 네. 정말 빨라졌어요. 그래요? 네. 만족? 그래요. 4위 이렇게 이윤지 아니죠. 4위는 행동이 느리고 굼뜬 알바생이었습니다. 자, 3가지 항목이 더 남아있는데, 3개 다, 다시 봐도 화가 나는군요. 이거 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이세필 전문가님께서 처음에 이 5가지 한 번에 다 하는 알바생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게. 거의 저는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다시는 제가 노동이라는 걸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 뭐 주제를 괜히 화가 나는 걸 지정했네요. 자, 4위까지 알아봤고요. 3위도 한번 맞춰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희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찾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입으로 들어가니까요. 종목 진단 지금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새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2시 25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 아니어도 괜찮아요. 신규 매수 문의도 남겨주시죠. 네, 지금 이종목 전문가님이 등장하셔서 어쩐지 시장이 슬슬 흐른다 했어요. 제가 주제를 화가 날 만한 이런 주제를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뭐 해맑게 읽을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올게요. 네. 자, 이종복 전문가님 사죄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절파고TV님 종목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아이고. 철렁하다는 이야기 남겨주고 계시는데 절파고TV님의 종목도 도움을 좀 드려보고 네. 싶네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대국민 사과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는 종목 상담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첫 번째 종목 볼 텐데, 이거 오늘 걱정 진짜 많은 종목이죠. 너바나님께서 유튜브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2차전지 분리막 대표 기업입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주가 급락이죠. 실적 쇼크, 실적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이거 사실 시작할 때부터 크게 빠졌는데 낙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8.87%, 거의 뭐 10%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얼마 전에 29,000원대, 그러니까 3만 원을 좀 밑돌면서 신저가 기록이 나왔었거든요. 그 뒤로 반등이 좀 나오나 싶다가 다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신저가 부근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괜찮을까요?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SK 아이테크놀로지입니다. 이제는 좀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 싶었는데 또 저점 부근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거든요. 지금 2차전지 중에서도 CIS가 오늘 상당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좋은 상승이 나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 잡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끌어올려지는 실적 자체는 아직까지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다만 뭐 최근에 이제 바닥 잡고 내년부터 슬슬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가장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이 CIS 같은 전고체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 잡는다라는 업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그 안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 그러면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쪽에 대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CIS의 또 이제 전고체 전해질 개발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장에서 성장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야기가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뭐 SKI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SK온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SK온이 결론적으로 이제 SKI 테크놀로지의 또 매출 비중을 상당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또 SK온이 계속해서 뭐 지금 현재 매출 실적폭이 또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크게 벌리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SK온에서 또 주문을 많이 안 하니까 실적 성장성에 대한 또 우려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또 좋지 않게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우려감들은 아마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연간 실적이 영업적자가 약 한 380억 정도로 이제 또 적자 지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 정도가 지나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가 이탈 시에는 정리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3만 원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에 3만 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좀 바닥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깨버리게 되면은 또 상당히 투심이 악화가 되게 되면서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향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재 단가가 또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3만 원 구간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심이 또 상당히 악화되면서 좋은 내용이 지금 있으면은 그래도 향후에 대응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내년까지 계속해서 성장성 하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3만 원 구간 이탈 시에는 정리하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1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근처 구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시장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웬만하면 반등 시 정리 그리고 저가 이탈 시 정리로 잡으셔서 지금 시장은 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 수요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내가 지금 손실을 본다라고 해서 또 너무 우려감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게 이번에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 대선 결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먹거리가 상당히 여러 구간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이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조만간에 또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순환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를 최대한 안정화시켜놓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하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내년까지도 실적이 좀 우려스럽다라고 한다면 저가 일타시 정리, 그리고 저가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 3만 5천 원 근처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 쪽으로 잡으셔서 조금 더 시장에서 관심 받는 쪽으로 수익 만회를 노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실적 실망감과 함께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위아래 둘 다 너무 멀리 열어놓고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3만 원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그때도 한번 비중을 줄여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로 봤을 때도 너무 욕심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3만 5천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SKI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바로 채팅창에 너바나님께서 네. 감사합니다라는 의견 좀 올려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빠른 대응 전략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기님 바닥에서 줍줍하는 인생 하셨는데 바닥에서 줍줍 잘하면 뭐 최고인 거죠. 좋죠. 뭐 아주 잘하지 못하는 일이 많으니까 문제인 거죠. 보통은 우리가 바닥이다 들어갔는데 아이쿠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지하실이 있었네. 이 여기는 공사를 부실하겠나 봐 하면서 자꾸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상담까지도 받아들이잖아요. 많은 문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수 지금 새롭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맞아요. 무조건 한번 매수 문의도 한번 네. 던져주시고 확인받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과학님 알바생 12명 쓰는 사장님이 되고 싶다. 이 얘기 즉슨 소상공인
넘어서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 쑥쑥. 꽤나 내로라는 사장이 되고 싶다. 이런 걸 포부가 아니실까 싶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알바생 안 쓰고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아무도 모르는 돈만 많은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그래요. 자, 양파님, 졸파고 팀도 그렇고 같은 종목이네요. 카카오 구미를 갑작스럽게 또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한번 받아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미숙 이님의 종목으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을 잘 보고 있는데 오늘 종목 진단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와, 이거 참 이수페타시스가 좀 어떻게 본다면 미니 삼성전자 같은 느낌일까요, 요즘에? 단기간에 너무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35,000원 평단가 들고 계시고 7%입니다. 왜 이리 더 내려갈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지금 창호 앵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단기간에 30% 넘게 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신저가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종목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급락 장세가 나왔을 때 유상증자 소문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2호 인수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유상증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유상증자 소문이 나면 정말 경기 일으키죠, 다들. 근데 실제 사실로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금양도 난리 나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지금 딱 고민이 되는 시점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급락 장세가 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 종목 자체를 보고 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요새 참 유상증자 얘기만 나오면 참 많은 투자자분들 경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또 섣부르게 할 수 없게 해야 된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최근에 고려아연이 연속적으로 또 지분 싸움에 대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또 유상증자 한다라고 해가지고 또 하한가를 가버린 또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에 대한 썰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또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일단 썰이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앞서 말씀 주셨던 제2호 인수권에 대한 부분. 제2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기술력은 있는 또 이제 2차전지 기업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면서 도전제라든지 혹은 전고체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또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제2호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무언가 이제 큰 실적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의문을 가져야 될 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MLB 기판이라고 하는 확실한 또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발 수혜로 인해서 실적 성장도 계속해서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2호 인수가 굳이 필요하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수페타시스가 그동안에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유보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무슨 뚱구름 잡는 이야기나 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가동률이 지금 또 이제 90%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캐파를 조금 확장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해요. 캐파를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는 한데 캐파를 확장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결국에는 본인들 돈 쓰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또 돈을 땡겨가지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시설을 더 늘리고 또 M&A를 하려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이러한 또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려감이 생겨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무언가 이 기업의 엄청난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이제 유상증자가 일반적으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가져다가 끌어다 쓴다. 주식을 발행을 해서 이러한 인식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또 저가의 단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는 항상 불확실성을 경계를 하는데 유상증자 썰이 덜 왔고 그러면서 뭐 제2호 인수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캐파를 조금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점에 유상증자 썰이 나왔으니 그러면은 얘네 진짜로 유상증자 해버리면 지금 내가 높은 단가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45,000원 구간에 고점 매물 구간을 또 계속해서 못 뚫어주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분기점 매물 구간에서 그러한 썰들이 나오면서 내가 이 단가에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유상증자 하면은 그때 유상증자에서 내가 저가에 잡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생겨났으니 또 투심이 악화가 되면서 연속적으로 물량을 던져내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 지켜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길게 보게 되면 한동안 이 저가를 계속해서 깨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저가를 깨게 돼버리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나중에 뭐 요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3만 원 구간에 매우 두터운 매물대가 또 형성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향후에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오는데 이 3만 원 구간에 매우 두터운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보통의 기대감으로는 이 매물 구간을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저가 부근에 대한 이탈 라인은 좀 잡아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 한 36,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최소한 비중 축소 정도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전량 정리 정도도 생각을 해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깨지 않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이 구간 깨버리게 되면은 또 투매가 또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의미가 있죠. 이 부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3만 원 한 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불확실성이 생겨나고 유상증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3만 500원 정도면은 저까지 더 이상 떨어질 때는 없지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매물 구간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은 45,000원 구간 연속적으로 못 들어줬잖아요. 그만큼 이 고점 매물 구간 가격 분기점이 강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36,000원에서 7,000원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 약 45,000원 근처로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 저가를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생겨났기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사실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유상증자도 사실 무근이라고 사측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가를 깨지 않으면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를 깨지 않는지 정말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고 반등 시에는 36,000원, 7,000원이 1차 목표가 2차로는 45,000원 근처 구간에서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차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 이 목표가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저가가 깨지 않는 부분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가 혹시라도 깨지게 될 때는 그때는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채팅창 보니까요. 지금 뒷심을 발휘해주지 못하는 시장 거기에다가 몇몇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 삼성 SDI도 그렇고 주가가 좀 크게 빠지는 모습 보다 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띄네요. 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 실적은 이미 발표했고 쌀굿띠님 항상 악재가 많은 국장 이제는 이런 얘기 좀 안 나와야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제 참 잘 갔었는데 지금 초막폭님께서도 어제 올린 거 다 빼내요라고 하시면서 이오테크닉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종목뿐만이 아닐 겁니다.
아이고. 나머지 종목들 그래도 네. 11월 이제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조금 더 기세 붙여갈 걸 믿습니다. 어제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잠깐 좀 쉬어가야죠. 네.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하기 전에 네. 이번에는 또 오늘 주제 3위 한번 공개하도록 스트레스 하겠습니다. 받는. 후다후다 할게요. 소상공인의 날 특집, 네. 사장님 특집입니다. 사장님 나빠요가 아니라 이 알바생 나빠요. 최악의 알바생 유형 3위는 뭘까요? 네. 일일이 꼭. 그렇죠. 일일이 꼭 시켜야만 일하는 경우 그런 알바생들 30% 갑자기 4, 5위에 비해서 확 벌어졌죠?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화가 난 겁니다. 처음에 교육할 때 친구야 요거 요러 이렇게 해. 알았지? 이거야. 다음날 이건 이런 거야. 다음날 이거라니까 다음날 일할 생각이 없니? 이런 거죠.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3위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을 왜 열심히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자, 3위였고요. 근데 3위는 제 생각보다 오히려 좀 높은 순위였어요. 제가 봤을 땐 1, 2위가 진짜 좀 클 것 같습니다. 압도적일 것 같아요. 네. 근태영망하고 이제 스마트폰만 하는 네. 알바생이 남아있는데, 진짜 보면은. 왜냐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저런 경우들은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많이 보니까요. 자, 과연 1위는 어떤 알바생이 차지하게 될지 잠시 뒤에 보겠고요. 네. 이쯤에서 우리 또 실시간 보고 와야죠. 네, 좋습니다. 1시간 동안에는 또 어떤 종목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미라네커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시 구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요. 2시 구간에는 조금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그대로 1위고요. DS단석 오늘 자회사 합병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강세 이어집니다. 그리고 CIS가 이 시각 24% 강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준이 올라와 있죠. 4%의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배터리주 안에서 장비주 쪽에서 전고체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원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쪽에 열장비 기업이고요. 포스코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비엠 등등 또 일본의 유미코아까지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열 처리 장비 수주에 힘쓰겠다라고 지난 4일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네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장 오후에 또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 전고체 배터리 장비 기대감 이렇게 유입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림당의 주가가 11%까지 상승을 띠고 있는데요. 오늘 고려아연의 상승과 함께 또 다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 예림당의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12%까지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3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이 3거래일 이전에는 하루는 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한 차례 강세를 띠기도 했었던 모습이었고요. 네이처셀입니다. 소폭의 상승, SK하이닉스가 현재 소폭의 하락, 진바이오텍인데요. 이 종목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주, AI 관련주인데요. 오늘 별 이슈는 없이 20%까지 이 종목의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하이드로리튬의 상승, 현재 거의 상한가 임박했습니다. 강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아직 상한가는 아닌데 지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29.72%에서 상한가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MSC라는 종목이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요. 7%까지 상승을 띠고 있는 종목입니다. 천연색소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인공색소가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전역에 사용 금지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MSC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천연색소 관련주고요. 다음 이어서 보시면 리메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좀 상승을 했었던 전자약 관련주입니다. 오늘장의 강세가 17%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도 어느새 정배열 전환을 꾸준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에는 이 종목이 사실 통증을 관리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그런 자기장 기반의
의료기기 기업인데요. 최근에 한번 저희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비만 치료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메드의 어떤 그 기기가 체중 감소를 입증했다라면서 그 머리에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사진 제가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 모멘텀이 한번 움직였다가 오늘은 또 큰 별다른 이슈 없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IT 쪽도 상승을 합니다. YC 보시죠. 3%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기업 최초로 HBM 반도체 검사 장비 1호기를 출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7월에 삼성전자와 1,017억 원 규모의 HBM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양산으로 1호기 출하를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납품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소식 오늘 나오면서 YC의 주가 바닥을 딛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레몽레인 5% 플러스 이어가고요. 대덕전자도 바닥권에서 9%까지 이 IT주도 강세를 띠고 있죠. AMD 쪽에 AI 가속기 MLB, 이수페타시스가 하는 쪽이잖아요. 고다층 기판 MLB 공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대덕전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AMD 쪽으로 양산을 해서 공급하는 시기가 12월쯤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주가는 15%까지 상승 탄력을 높여놓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 플러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보다 지금 더 움직이는 건 두산입니다. 두산 한번 보시죠. 두산의 주가가 8%까지 상승을 하면서 2시 구간 앞두고 이 종목의 탄력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현대건설 쪽에서 불가리아 대형 원전 설계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죠. 원전주의 움직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고요. 그리고 코인테크, 기어유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게요. 기어유를 가지고 질문 드립니다. 엔터주 요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하이브, SM 이런 종목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엔터주 내 탑픽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장 주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엔터 종목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경계감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적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디어유라던가 또 레몽레인 같은 종목들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가지고 좀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전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거든요. 좀 전에 나왔죠. 네,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70% 넘게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SM 보시는 것처럼 3% 반등만을 조금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엔터주의 탑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엔터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갔었거든요. 하반기 주도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로제의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엔터주들이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YG 플러스 그리고 이제 YG 엔터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 좋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개별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의 텐센트 뮤직과 또 이제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저가에서 또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SM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약 한 37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또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엔터주들을 안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하게 또 이제 가라앉은 부분은 아니고,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엔터주가 다 같이 좋아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또 개별 이슈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엔터주들이 또 다 같이 좋다라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게 또 이제 오징어 게임도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또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이니까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무언가 시장에서 관심도도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도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저는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YG 그룹주들, YG 플러스도 해서 상승이 잘 나왔었던 건 결국 로제 아파트라는 또 모멘텀,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또 이 중국 진출에 대한 이야기 또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상당히 또 이제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엔터주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은 무언가 업황 반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확실하게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관심이 크게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엔터주들은 확실하게 이제 이슈를 갖고서 출발을 해주는 후발주자를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YG 플러스 먼저 출발을 해주고 어느 정도 가라앉을 때 또 디어유가 중국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수급을 또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결국에는 시장에 관심을 받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도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은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본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새롭게 개별 이슈에 따라서 후발주자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탑픽으로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주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 다 같이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엔터주 내에서 개별적인 호재로만 주가의 반등이 나올 뿐 한 가지 종목을 딱 선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네. 우리 고고 형제님들 활약하고 계시는데요. 알고고 예. 고고씨. 그래요. 자, 이렇게 고고가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네, 우리 시장도 시장은 좀 가야죠. 고고 해야죠. 빽빽을 하고 있어요. 빽빽. 아, 여기서 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다고 아직 급락까지는 아니니까 맞아요. 이대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갤럭시 ISM 보겠습니다. 유튜브 햇살님의 종목이죠. 매수 가격이 2,640원이네요. 10% 비중이고요. 지금 2,100원입니다. 오늘 1.6% 올라서 2,100원이고요. 좀 아쉬운 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매수 가격이면 얼마 전에 나왔던 거의 고점 부근이거든요.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힘이 상당히 좀 필요하겠는데요. 바로 알아보죠. 조무관님, 갤럭시 ISM입니다. 이거 가상화폐 관련주들 아니면 STO 관련주들 움직일 때 움직이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고점 부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완전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보면 약간 2023년부터 해서 가상화폐 이슈로 지금 이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고점을 좀 낮춰가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자꾸 올라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낄까라고 하면 지금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쪽에 상당히 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마다 고점 구간에 또 매물 구간을 다 형성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를 보면 상승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계속 윗골이 부딪히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3,1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들어가셨을 때 요거를 좀 보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무언가 막혀있고 윗꼬리를 그린다라는 건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매물대에 계속해서 막혀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그린다라는 것은 무언가 막혀있는 구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파악하고 들어가셨어야 됐는데 일단은 그 부분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주가 자체가 막힌 구간이 있었고 그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우리기술 투자나 혹은 뭐 K옥션, 서울옥션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반응이 어느 정도는 나와줬는데 지금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우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원래 대장으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대장이 조금 더 이제 STO 쪽에 관련성이 있는 뭐 서울옥션이나 K옥션 혹은 우리기술 투자로 약간은 넘어가 버린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M이 지금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트럼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1순위로 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이 가상화폐잖아요. 비트코인을 제2의 안전자산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가상화폐 쪽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대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등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그러면은 뭐 1차 목표가는 2,200원, 2차 목표가는 2,500원, 그 다음에 3차는 한 2,7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그 단가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구간,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간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겠죠.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되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갤럭시 SM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쉬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또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것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수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한동안 잠잠해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쉬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대선 결과를 조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주가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 트럼프가 된다면 매물 구간에 맞게끔 손실 만회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횡보, 현재 바닥 구간에서 한동안 횡보를 하거나 저가 이탈 가능성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워낙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이 단단하거든요. 워낙에 지금 이 구간이 바닥이 단단해서 쉽게 이 구간을 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바닥을 깨지 않는다는 것과 주가 상승은 또 다른 이야기다 보니까 결국엔 모멘텀이 지금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 결과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고요. 트럼프가 됐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매물 구간에 맞게끔 대응,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해리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동안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또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내가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물 구간이 좀 두텁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마다 막혀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내가 지금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을 빠르게 또 보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 미국 대선의 결과를 좀 보고 판단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갤럭시와 SM까지 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쉽게도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레키쇼 주제입니다. 최악의 알바생은 어떤 알바생입니까? 네. 1위와 2위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최악의 알바생 사장님들이 직접 꼽았습니다. 누군가요? 1위는 바로 네, 그쵸? 역시 예상 그대로죠. 근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지각을 수시로 하든지 조퇴를 매일같이 하든지 근태가 엉망인 알바생 53.6% 이런 알바생이 최악이에요. 네. 이렇게 사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2위가 틈만 나면 스마트폰만 하는, 스마트폰 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 일은 뒷전이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편의점에 갔는데 이거 계산 좀 해주세요. 맞아. 가끔 못 들으세요. 맞아.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래서 1위와 2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자고요. 물론 사장님들도 알바생들에게 좀 더 힘도 주시고 잘 챙겨주시고 우리 알바생들도 사장님과 함께 상부상조 상생을 하기 위해서 이왕 하는 거 즐겁게. 네,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는 걸 안 하는 맞아요, 것도 굉장히 맞아요. 중요합니다.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는 상담 창구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에게 질문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